콘서트홀에 갔을 때 음악이 온몸을 쫙 감싸는 듯한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죠? 그거 그냥 기분 탓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아주 정밀하게 계산된 감정 설계의 결과물입니다. 오늘 이 보이지 않는 건축의 비밀을 저와 함께 파헤쳐 보시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신기하죠. 연주자들은 분명 저 앞에 있는데 소리는 왜 사방에서 나를 포근하게 감싸는 것처럼 들리는 걸까요? 이 엄청난 몰입감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네, 바로 이 느낌에 과학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겉보기 음원폭, 영어로는 Apparent Source Width, 줄여서 ASW라고 부르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아주 주관적인 느낌을 어떻게 객관적인 숫자로 바꿔서 세계적인 건축물에 적용하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예정입니다. 먼저 공간감이라는 게 뭔지 알아보고 이 느낌을 숫자로 바꾸는 법, 그리고 소리에 숨겨진 주파수의 비밀을 파헤칠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공간감을 설계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계 최고의 콘서트홀을 가려내는 비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 공간감이라는 느낌입니다. 어떤 느낌을 설계한다는 거, 말이 쉽지? 이걸 공학적으로 다루려면 일단 측정부터 해야겠죠. 음향학자들은 이 막연한 공간감을 과연 어떻게 숫자로 표현할까요? 이 공간감은 숫자로 바꾸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핵심 도구가 사용됩니다. 바로 IAC와 FA라는 건데요. 좀 복잡해 보이죠? 쉽게 말해 IAC에는 우리 양쪽 귀에 들어오는 소리가 얼마나 다른지를 재는 거예요. 이 차이가 클수록 소리가 넓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FA에는 정면이 아니라 옆에서 오는 소리의 에너지가 얼마나 센지를 측정합니다. 바로 이 두 숫자가 추상적인 느낌을 과학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오는 첫 단추인 셈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IAC랑 LFE라는 숫자가 정말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공간감, 즉 ASW랑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냥 이론 뚫린 건 아닐까요? 자, 이제 과학자들이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설계한 아주 재미있는 실험실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이게 바로 그 실험실입니다. 일단 소리 반사가 아예 없는 아주 조용한 무향실에 사람을 앉힙니다. 그리고 주변에 설치된 이 스피커들을 이용해서 콘서트홀에서 들리는 복잡한 반사음들을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소리가 오는 각도, 시간차, 반사음의 개수 같은 걸 계속 바꿔가면서 실험 참가자가 느끼는 공감감, 즉 ASW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하나하나 다 기록한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이제 이 실험을 통해 밝혀진 가장 중요한 발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파수의 비밀. 과연 모든 소리, 그러니까 낮은 음이든 높은 음이든 이 공간감을 만드는 데 똑같은 역할을 할까요? 아니면 뭔가 특별히 더 중요한 소리가 따로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이번 이야기의 핵심 질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첼로나 콘트라베이스에 우웅 하고 울리는 묵직한 점, 그리고 바이올린이나 플루트의 날카로운 고음. 이 둘 중에 우리를 감싸는 듯한 그 공간감을 만드는데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과연 어느 쪽일까요? 이 그래프들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왼쪽 그래프는 125Hz, 그러니까 낮은 저음이에요. 가로축이 소리가 오는 각도인데 옆에서 올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세로축의 공간감 ASW가 쭉쭉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그런데 오른쪽 2000Hz 고음 그래프를 보세요. 소리가 어디서 오든 공간감에 거의 변화가 없어요. 평평하죠? 이게 바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우리를 감싸는 듯한 그 느낌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저음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표가 모든 걸 요약해주네요. 500Hz를 기준으로 낮은 주파수의 소리들, 즉 저음은 공간감을 만드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고음은 소리를 선명하게 들리게는 해주지만 그 넓게 퍼지는 느낌에는 별로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콘서트홀에서 와 하고 느끼는 그 웅장함의 비밀은 결국 얼마나 강력한 저음이 잘 전달되느냐에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 실제 건축에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그럼 이 과학적인 발견들이 실제 건축가들에게 어떤 설계 지침을 줄 수 있을까요? 공간감을 위한 설계로 넘어가 보죠. 이 연구 결과는 건축가들에게 아주 명확한 레시피를 줍니다. 첫째, 소리가 딱 나고 나서 0.08초 안에 양쪽 옆벽에서 반사되는 소리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둘째, 이 옆에서 오는 반사음의 개수는 10개 정도까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마 가장 중요한 걸 텐데요. 공간감의 핵심인 저음 에너지가 조금도 새나가지 않고 관객에게 아주 강력하게 전달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 대망의 최종 검증입니다. 과연 이 과학적인 원칙들이 사람들이 여기가 최고야! 라고 말하는 세계적인 콘서트 홀들의 순위를 정말로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이론과 현실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낸 그 IAC라는 지표만으로는 예를 들어 비엔나의 무지크페라인 같은 전설적인 홀들이 왜 그렇게 위대한지 완벽하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 좋은 홀과 위대한 홀 사이에는 뭔가 다른 게 있는데 결정적인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비어 있었던 거죠.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의 이름이 바로 글로우입니다. 글로우, 말 그대로 따뜻한 빛 같은 느낌이죠. 개념은 정말 간단해요. 공간감의 핵심이라고 했던 그 125Hz와 250Hz 대역의 저음이 얼마나 풍부하고 강력한가, 바로 그 저음의 힘 자체를 직접 잰 값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감싸는 그 느낌을 숫자로 만든 거죠.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가로축이 바로 저음의 힘, 글로우이고요. 세로축이 소리의 너비감, 원인 IX3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놓고 보니까 세계 최상급으로 꼽히는 A+ 등급 홀들이 마법처럼 저 오른쪽 위에 완벽하게 모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그냥 좋은 홀과 위대한 홀을 구분하는 공식이 발견된 겁니다. 연구자들도 논문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저주파수 반사는 글록화가, 그리고 나머지 중고주파수 반사는 1-IAC2가 담당한다. 이 둘을 함께 쓰면 주관적인 평가와 일치하게 콘서트홀의 순위를 매길 수 있다. 바로 이겁니다. 이 두 가지 잣대를 합쳐야만 비로소 인간이 느끼는 그 복잡한 감동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은 비밀을 알게 되셨습니다. 다음에 혹시 좋은 공연장에 가실 기회가 생긴다면 그냥 음악만 듣지 마시고 한번 공간 전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온몸을 감싸는 저음의 풍부함, 즉 글로우를 느껴보시고 좌우로 넓게 펼쳐지는 소리의 너비감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건축을 들을 수 있게 되셨을 겁니다.